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인류의 지성 그리고 우리 보편적 사고의 지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5년 동안 엄청 많은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5년 동안 갑자기 76년 전 북한의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알고 파서 많은 성찰을 했고 인문학적으로 많은 책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배운 것도 참 많아요. 그 배운 게 뭐냐라고 하면 우선 한나 아렌투라는 철학가가 있어요. 여성 철학가인데 한나 아렌투가 인간이 권위로의 복종성량이라는 이제 그 심리학적 용어를 이제 내놨는데 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그 유대인들과 슬라브족 집시족을 뭐 한 1억 남게 죽이자라는 어떤 민족 청소를 하자라는 그런 큰 민족 대학살, 민족 청소 뭐 이런 기획을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홀로코스트 기획을 직접 실행한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17년 만에 이제 그 숨어 살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재판하는 과정을 보고 그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이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그 아이만은 자기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600만의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한 번 안 느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왜 안 느꼈을까요? 그 사람들 일관되게 나는 내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위에서 명령을 하면 그대로 집행하는 군인이었다.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신기하죠. 그래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힘이 없는 양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다 얘기하면 저조마다 다 선한 척하고 착한 척을 해요. 그런데 실제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권력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엉어해 주겠다고 하면요. 제가 누구를 막 죽이고 빼돌아요. 그것을 권력이 보호해 주겠다고 하면 인간은 당연히 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어떤 양심적 자책감보다 무엇이 생기냐라고 하면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해를 입혀서도 절대 내 책임이 아니라라는 책임감에서의 해피성을 느끼고요. 둘째로는요, 계속 나보다 낫다고 해서 나보다 더 많은 보상과 나보다 더 그 안락한 삶을 살던 놈들을 내가 징벌할 수 있다는 어떤 복수심, 자기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과거에 대한 자기의 모멸감을, 자기의 어떤 그 무기력한 자기의 그 상태를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복수심이 그 정치할 수 있고 또 그 권력 밑에서 남보다 조금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찍고 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급력에 대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권력이 그 국가 권력이 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해라라고 하면 그 행위가 악한 행위가 아니라 정답 그 진리가 되고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인간이 본성에 대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그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나왔던 그 아이만 소리를 지금에 와서 하느냐? 저는 지난 5년 동안 느꼈어요, 그거를. 어떻게 느꼈냐? 우리 뭐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했던 어떤 기본 멤버들 뭐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이제 많이 했잖아요. 5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 방식이 김일성이 76년 전에 했던 정치 방식과 똑같아요. 어떤 방식이 같냐면 공짜에 대한 피해 감정의 해소를 위한 공짜에 대한 그 성취감 그것을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김일성이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야 니네 이때까지 못 먹고 못 살한 거는 지주와 자본가 놈들이 많이 가지고 생산 수단을 가지고 너희들을 착취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력으로 법적으로 옹호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놈들을 다 때려 죽이고 공짜로 뼈사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법이 그러는데 국가가 그러는데 권력이 그러니까 지주 자본가들을 막 보면 막 불붙어 가지고 다 때려잡아 죽이고 땅을 다 뺏었어요. 그것을 이제 물론 토지개혁 뭐 이라는 명칭으로 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나눠줬다가 한 1년 반쯤 한 해 농사를 짓고 땅이 좀 비옥해졌을 때 또 땅이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딱 장군님이 그 운동을 받아가지고 땅을 공짜로 받았는데 내 땅이다 하고 거기에다가 막 잠을 안 자고서 계속 막 그 태비담 내가서 이렇게 비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땅을 이제 협동조합 뭐 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다 빼앗아 가지고 김일성이 자기 소유를 하죠. 자기 소유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국가들의 어떤 정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떤 국가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공무원이고요. 애부터 늙은이까지 다 공무원이고 국가에서 공급을 받고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모든 소유가 다 국가 거죠. 그런데 국가는 뭐예요, 대체? 국가는 우리 관념의 대상이에요.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그 이제 경계로 해가지고 이만큼은 우리 국가다라고 해가지고 그 국가라는 표상을 만드는 게 누구예요? 권력이에요. 그러면 모든 소유가 국가의 소유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소유다. 그래서 김일성이 모든 국가를 통째로 자기 개인 소유화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 가서도 그 뭐 별장을 찍고 싶으면 찍고 어디 가서 남한테 뚝 떼주고 파도 떼주고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평등이라는 원칙하에 어마어마한 노예제국을 새로 개발을 했고 그 노예제국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한 지금 미개한 21세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성평등 이 성평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이제 그 페미니즘 운동, 미투 운동 뭐 이런 걸 벌여졌는데 사실은 개인과 개인 사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에 또 힘 없는 자는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힘 있는 자는 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는 사건들이 인류 역사상 계속 벌어진단 말이에요. 권력이 높은 남자가 권력이 없는 여자를 성적으로 착취를 하려고 하고 또 권력이 없는 여자는 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권력 있는 자한테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엄청 많은 시간 속에 이제 벌어져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 국가의 어떤 운동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데 페미니즘 철학하고는 전혀 다른 논리예요. 그래서 뭐냐면 야 태초부터 여성들은 남성들한테 착취받으면서 피해받아서 살았어. 그러니까 김일성이 했던 피해의식이 세뇌하고 똑같죠. 너희들은 늘 이제 역사적으로 봐도 피해를 받고 살았어. 그래서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을 이렇게 대립해서 한 이제 폴더에 가둬놓는 그런 프레임을 딱 말을 해요. 그리고 국가가 너희들을 이제 너희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겠어.
국가가 누구예요? 예, 당파와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찍어주면, 민주당을 옹호해주면, 예, 여성들은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평등을 찾을 수 있다라는 프레임을 띄워놔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면은, 예, 요즘 젊은 사람들, 20대 사람들도 연애를 할 때에 늘 핸드폰에 녹음을 해놓고요. 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럼 모텔을 들어갈 때도 늘 여성의 카드로 이제 굵게 하고요. 후에 돈을 주더라도 뭐 이런 그 말하자면 경계죠. 인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남녀와의 사랑에서 처음부터 경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예, 사랑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고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인간이 이기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놓은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녀와의 순수했던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것을 로 인해서 표현되는 어떤 이때까지 어떤 인류의 문화재산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됐는데 그러면 여성과 남성과 이렇게 이제 싸움을 해서 누군가가 이겼다 쳐요. 누군가가 이겼는데 누군가 또 이익을 받다 쳐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이익을 보려고 지금 만나는 존재들이 아니죠. 네,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없는 어떤, 예, 그 의존성을 가지고 서로의 욕구를 해소하면서 인생을 함께 동반하기 위한, 그래서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때까지 엄청나게 오래 유지되어 왔던, 예, 그 성리 다름의 어떤 합동 뭐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게 정치권에 의해서 대단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도 막 이렇게 남자는 어떻게 걸릴까봐, 예, 무조건 증거가 없어도 야, 이 여자가 얘는 나를 추행을 했어 라고 하면 경찰서에 가서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유상훈은 타초부터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은 이거는 중립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잘못했다, 잘했다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아니죠. 예, 기준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씨가 그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두글벗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 사실 남자와 여자, 우리 사회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 무슨 한남이요 뭐요 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또 피해를 받은 남자들이 또 여성을 막 욕하고 또 여성들은 또 끼리끼리 저 한남이요 뭐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 너희들끼리 서로 세뇌받은 너희들끼리 피해받은 너희들끼리 서로 한심하게 지들끼리 쌈질을 하는 거예요. 그 쌈질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건 누구예요? 예, 그걸 팔았던 정치가들, 민주당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참 뭐 계급적인 갈등 얘기, 서유에 대한 갈등 얘기는 더 말 안 할게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사회적 문제였고, 예, 없는 자들은 있는 자들 때문에 못 산다 뭐 이런 거 김일성이가 늘 팔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자들 거를 계속 빼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권력의 주체가 원래 없었댔는데 자기들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성은 어떤 것만 딱 차 있어요? 생각은, 예, 계급 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계급력에서 자기들의 명분은 자기 안에만 갇혀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사실 따져놓고 보자면 사회적으로 5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었고, 예, 이게 논리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논리학적으로 따질 때 왜 맞지 않았냐? 예,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었어요. 부산 출신이었는데, 예, 이제 북에서 올라와 살다가 전쟁 때 내려왔어요. 근데 저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늘 저에게 어떤 딱지가 붙으셨냐? 예, 남한 출신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전쟁 때 몰람했다. 그래서 이놈은, 예,
계급 전쟁에서 올려칠 수 있는 어떤 계급의 상승을 위한 어떤 라인에서 얘는 배제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계급론에서. 그러면 저는 억울하죠. 할아버지가 그들 시선에서는 잘했는지 뭐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아버지 때문에 얼굴도 못 본 할아버지 때문에 늘 피해를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뭐 사실은 우리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아니죠. 서로 나라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 자들이 서로 이념이요 뭐요 하면서 나라를 두동강 내고서 지들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그 미국에 요즘에도 뭐 백인과 흑인 뭐 이런 이제 대립이 많은데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할 때에 이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많은 흑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냥 도구 취급을 했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취급을 한 그 노예들이 바로 지금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선조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전에 과거에 흑인들이 그 백인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다 이런 논리로 있어서 이제는 흑인들이 주인이고 백인들은 다 흑인들이 노예가 된다 뭐 이런 복수심적인 어떤 논리 타당한 뭐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치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할까요? 대단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결국은 역사를 팔아먹고 성별을 팔아먹고 뭐 색깔을 팔아먹고 차이를 팔아먹는 자들은 누구야? 꼭 정치하는 자들이에요. 그놈들이 자기 정치를 잡고 권력을 잡고 그 권력에서 나오는 허위 허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일 세뇌시키고 싸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21세기에 인문학이나 철학들이나 많은 심리학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적으로 배웠으면 이런 데 넘어갈까요? 절대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피해자들끼리 서로 쌈질을 하면서 너 나쁘다 너 좋다 하면서 쌈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의 수혜자인 권력을 가진 놈들은 아직도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호화호식하며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과연 현대에 발전된 진화된 지성을 가지고 사느냐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 있죠. 뭔가 이 명분만 달라졌는데 형식은 꼭 고대와 중세 그리고 70년 전 저 북한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많은 분들이 좀 서로 이제 모이거나 이렇게 말했을 이제 공론장을 모였을 때에 우리는 지식을 갈구해야 되고 배움을 갈구해야 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털어나는 뭐 이런 사회적인 멋진 공론장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공론장에서 꼭 파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는데 사실 그들은 뭐예요? 기생충들이죠. 국민들을 서로 싸움시키고 국민들을 서로 갈라놓게 하고 국민들 자기 표를 위해서 늘 그 모략을 꾸미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나라에 이제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되겠죠. 국민들이 똑똑해지려면 경험은 못했지만 76년 전에 저 북한에서 이런 똑같은 정치 방식을 써서 저렇게 노예 국가를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만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인문학적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의 심리, 역사, 지성 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서로 공론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